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시장 개입을 해도 이제 정시나 환율이 출렁거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은 뭘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경제가 괜찮아지고 장밋빛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닥을 짚고 치고 올라가고 좋아질까요? 아니면 상황들이 더 안 좋아질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이제 2, 3년간은 집 살 생각도 안 하고요. 분양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만 생기면 저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극심해지면 우리는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됐던 그때로 되돌아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때보다 되려 지금은 전 세계적인 밸류 체인,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오밀조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로 인한 충격은 더 심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전은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입니다. 지금 이미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신들이 1980년에 겪었던 그 5.1 2차 쇼크, 그때와 비슷한 게 아니라 그때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요, 알리테인, 시인이라고 하는 차이나 커머스가 국내 커머 시장에 이제 진입하면서 물가를 많이 안정화시키고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 있는 커머스 셀러들이, 제조사들이 되게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고객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난질 치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대기업 식품 제조사들이 장난치는 것도 이제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는 게 좀 빡빡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사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우려하고 좀 염려하고 좀 두려워야 됩니다. 걱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한, 더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좀 정신 차리고 좀 더 많은 이제 염려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은요 정의 바짝 차리고 염려하고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충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뭐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있잖아요.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투기 부렸다간요 인생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요.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고 함부로 까불지 말고 착실하게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고 봐야죠. 조심해야죠. 차근차근 움직여야 되죠. 부지런히 또 조심하면서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차했다가는 생존하지 못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산다, 남들 다 빚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지금요 까불다가는 일가족이 전부 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마 괜찮다 별일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지금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도 위험합니다. 빚내 가지고 주식하는 비투족들이 너무 많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투기한 연끌족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괜찮을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없습니다. 몰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몰락하고 망가지는데 별로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의 바짝 차려야죠. 정말 이제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좀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다. 유가가 안정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미 연준이 기준금리 2025년 3월에 인상한답니다. 그것도 그때 돼봐야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되고요.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 심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요 개판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한국에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도 괜찮다고 떠들어대는 놈들 다 쓰레기들입니다. 개쓰레기들. 그들이 하는 말에 노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정말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제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 최상무 부총리라고 하는 놈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황별 대응 계획이 있다. 지랄 발광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이놈이 제일 앞잡이입니다. 제일 쓰레기입니다. 최상무이라고 하는 놈을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부총리로 앉혔습니다.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뒤흔들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원장, 그런 쓰레기 같은 일하지 않는 파렴치한 놈들을 거의 범죄자급에 준하는 놈들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윤석열이 뭐 하려고? 해먹으려고. 개수작 부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이들이 눈 감고 멋모르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에 PF 부실을 워크아웃 한다는 명목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겠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다 뒤집어 쓴다. 앞으로 위기다. 경제적인 충격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로 인한 대가는 누가 지불한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 뒤집어 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민영하려고 짓거리고 있고 이래저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들을 가만히 놔둬야 되나라는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고민할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이상입니다.